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4년 만에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칼을 차고 등장합니다. 세계 질서는 그의 임기 4년 동안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부분 손에 든 칼만 보고 있지 누구를 어떻게 뵐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첫째로 이 칼로 트럼프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왜 관세라는 칼을 빼들었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휘두를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다섯 번째는 관세라는 칼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칼을 들이댈 것인지 예측해 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칼과 그가 휘두를 방향을 예측하려면 트럼프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가요? We will make America powerful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죠. 마가가 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잘 사는 미국, 두 번째는 건강한 사회, 세 번째는 작고 강한 정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가 추구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 꿈 달성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의 선거 공약과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봅시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잘 사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제시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붕이고, 두 번째는 미래사업 육성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화입니다.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마약과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 혁신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과 안보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결국 트럼프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텐데, 이것도 그가 사인한 행정명령과 언론 인터뷰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면은 제조업 부문과 미래사업 육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와 마약 범죄 퇴치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미국 내부의 문제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쓰여지는 무기가 달라지는데, 다른 나라가 관여되어 있는 것은 관세라는 칼을 빼든 것이고, 내부는 인사권과 대통령 권한이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과 물류 비용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We will drill, baby, drill. 그리고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오페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유가를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이는 트럼프 1기 때도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국제 유가를 $70 이하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이든 집권 이후 유가는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싼 유가가 제조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이 유가 정책은 대이란 및 러시아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합니다.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책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시장과 각국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했다가는 실행도 해보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칼 관세를 다루는 뒤쪽에서 이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 활용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 육성하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빠른 전기차 시장 장악을 막고 자국의 기존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던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철회합니다. Today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그런데 트럼프 제조업 부흥의 최대 규제 요인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는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탈퇴 행정명령에 즉각적으로 서명합니다. The next item here is the withdrawal from the Paris Climate Treaty. 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 트럼프가 휘두른 칼은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억제와 중국을 남미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전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로전쟁 파나마 운하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수로전쟁의 전반적인 오버뷰는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미래 육성 분야 사업에는 AI 육성과 항공 우주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돈이 쓰여질 산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분야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다음 날 벌써 백악관에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우이와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드만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 718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산업으로 몰려듭니다.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자본시장에서 AI 산업에 투자되는 돈까지 합치면 미래 돈의 흐름이 이곳에 집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AI 투자를 취임 다음 날 발표한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중국에서 딥시크를 발표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17%나 급락해 우리 돈 시가총액 850조가 하루 만에 증발합니다. 하루 만에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5천억 달러보다 많은 돈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중국 AI 딥시크 발표 날짜가 우연히 1월 27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김빼기 작전이고 양국 간 AI 분야의 선전포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는 틱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부터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트럼프는 대통령 2기 취임 첫날 틱톡 사용 금지법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미국이 50%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And give half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lf, and we'll give you the permit. And they'll have a great partner,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give the permit,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get half. Sounds reasonable. What do you think? 1억 9천만 명이나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속의 정보는 향후 AI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시장입니다. 실용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폐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미래 산업 육성 분야는 우주 항공 시장입니다. 명확한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취임 연설에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겠다고 한 그의 선언에서 트럼프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Launching American astronauts to plant the stars and stripes on the planet Mars. 또한 그의 옆에는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있고 트럼프는 그를 신뢰합니다. 전략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우주 시장이 연간 9%씩 성장해 2035년에는 1조 7,9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화로는 2,600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잘 사는 미국 건설을 위해 세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재정 건전화입니다. 미국의 2024년 말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3%로 빚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인 미국이 유지되는 비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작한 패러다임 시프트 편을 참조하십시오. 트럼프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본 방향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맡은 정부 효율성부 영어 약자로는 DOGE, 도지라고 하는데 도지코인과 이름이 같네요. 코인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해외 원조 90일 동결 조치도 이러한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USAID 국제개발처를 해체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약 퇴치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트럼프가 취한 조치를 볼까요?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일평균 1,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색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효과는 취임 초기 바로 나타납니다. 바이든 정부 마지막 19일간 일평균 불법 이민자 수가 2,087명이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첫 9일 일평균 12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마약 카르텔과 해외 범죄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Designating the cartel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마약 성분 진통제인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펜타닐 계열 약물 투입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7만 4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밀반출을 막는 데 소극적이라며 관세의 칼을 뽑아들었고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해 놓았습니다. 2월 4일 자정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했고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주방위군 10,000명을 국경에 투입해 펜타닐과 무기 밀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관세를 한 달간 유예받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트류도 총리와 통화를 해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24시간 국경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마약 밀매 조직 단속 강화를 약속받습니다. 중국은 펜타닌 생산 원료인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제조와 관련된 단체에 이 원료를 오랫동안 공급하고 있다며 이 화학물질을 포함한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반격에 나선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전에 전초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윤리와 도덕 회복을 위해 성 정체성 회복과 인종차별과 성별에 기반한 사회공학 시스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를 군과 운동선수에서 즉시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인종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스템보다는 능력 기반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양성평등과 트랜스젠더 합법화 교육 등을 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난하며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국적 가치를 회복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공교육에서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제거하고 이를 부추겨온 교육부 해체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정체성을 위해 애국주의와 통합을 강조했고 자긍심 회복과 역사 복원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트럼프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여러 정책 중에 제조 부흥과 미래산업 육성이 관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재정 건전화와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많은 칼 중에 관세라는 칼을 선택했을까요? 제2부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해주십시오.